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이렇게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게 되는데요. 오늘은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무자금으로 일본에 유학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일본에 온 지 6년째 되고요. 그 전에 워킹홀리데이로 1년 일본에 왔다가 도중에 한국으로 돌아갔는데, 그 뒤에 일본 유학 시험을 준비해서 다시 4년간 일본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지금은 현재 직장인 2년 차입니다. 대학교 다닐 때부터 주변에 한국인이 많이 없어서 한국어가 많이 어눌해진 것 같은데요. 이 점 양해해 주시고요. 오늘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유학은 돈이 없으면 못 간다고 생각하시진 않나요? 저도 처음엔 그랬는데요.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유복하지 않은 가정이었고요. 유학 같은 경우에는 꿈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그 실업계 고등학교, 공업고등학교 출신이어서 공부라는 것을 해본 적도 없고 맨날 그 게임만 하고 지내는 그런 삶을 지냈었는데요. 당시에 일본 애니메이션이랑 그 다음에 드라마를 좋아해서 언젠간 일본에 가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조금은 했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대에 가서 워킹홀리데이라 비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2010년 겨울에 군대를 제대하고 일본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이용해서 1년 동안 체류할 밑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전문대학교를 다니고 있었고요. 뭐라고 해야 될지, 당시에 저는 꿈도 목표도 없었던 그런 좀 어두운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2011년부터 1년 동안 공부를 시작해서 당시에 일본어 능력시험 JLPT를 2급을 취득한 뒤에 2012년 3월에 비행기 티켓을 제외한 단돈 3만엔만 가지고 일본에 가게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이야기 중에서 3만엔 가지고 집은 어떻게 구하고 휴대폰이랑 생활비랑 이런 것들은 전부 어떻게 해결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그 한국인 인재를 일본에 파견하는 에이전트 회사를 통해서 일을 찾는 방법인데요. 보통 일본어를 막 뭐라고 해야 되지? 그렇게 잘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고요. 최저라인이 제가 갔었던 당시에는 그냥 기초적인 의사소통만 되면은 채용을 시켜주는 것이 되게 많았었어요. 일본어 능력시험 솔직히 상급이라고 해도 딱히 뭐 그렇게 일본어 능력에 대해서는 상급 정도면은 그렇게 많이 잘하진 않잖아요. 그 정도 레벨이어도 채용을 시켜줬었어요. 저는 당시에 다니던 전문대학교에서 그런 에이전시 소개를 통해 가지고 나고야에 있는 호텔을 소개받았고요. 보통 호텔 같은 경우에는 사원 정용 기숙사를 갖추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소개받은 곳도 기숙사가 있었던 곳이고요. 월 한 달에 10,000엔 정도로 이용이 가능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초기 비용 단돈 3만엔 가지고 일본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첫 달은 휴대폰 없이 생활을 했고요. 시급이 당시 900엔이었는데 워킹홀리데이는 근무 시간에 제한 같은 게 없어가지고 한 달에 보통 200시간에서 240시간 정도 근무를 했고요. 세금이랑은 월세 다 떼고 나면은 보통 그 이제 수중에 들어오는 테돌이라고 하는데요. 수중에 들어오는 세금 다 떼고 들어오는 돈이 월 보통 한 18만엔에서 20만엔 정도 받았었는데, 첫 달을 제외하고 거의 매달 10만엔 정도씩은 저축을 하면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몇몇 분들은
호텔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직종이기도 하고 많이 힘들지 않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물론 맞아요.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한데 한번 들어가서 이제 힘들어가지고 그만두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일본인처럼 일본어를 자유롭게 구사하지도 못하고 그런 저희들을 채용해서 일을 시킵니다. 왜? 그렇더라도 일이 돌아가니까. 그냥 일이 돌아가니까 시켜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일이 힘들더라도 약간 그 생각을 하니까는 할만하더라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되게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호텔 제일 위층에 있는 프렌치 레스토랑에서 일을 했었는데 호텔에서 일할 당시에 1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좀 이야기가 길긴 한데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본어를 잘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이 많이 챙겨줘서 일 자체는 되게 재미있게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레스토랑이 테이블이 한 40석 정도가 있었는데 어떤 식으로 일을 했냐면은 처음에는 일본어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 코스 요리가 시작되면은 에피타이저가 나와요. 그러면은 에피타이저가 나오고 난 다음에 프랑스빵을 테이블을 돌아가면서 막 서빙을 해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프랑스빵을 막 정신없이 돌리다가 보면은 그 어느새 메인 디쉬가 나오고 빠른 것은 디저트 먹을 타이밍이 돼요. 그럼 그 다음으로 뭐를 했냐면은 디저트 먹을 타이밍이 되면은 그 테이블에 직접 가가지고 커피 마실 건지 아니면 홍차 마실 건지 코히가 고자 도체라가 요러시 데스까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그 주문 받은 거를 이제 그 백야드에 가가지고 주문 받은 거를 만들고 그거를 이제 만들고 난 뒤에 오봉에다가 트레이에다가 그 주문 받은 것들을 이제 올려가지고 또 테이블 돌아가면서 서비스를 하고 그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서빙을 해요. 이게 처음에 너무 떨려가지고 그 찻잔이 막 부딪히는 소리가 막 그 멀리서부터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손님이 막 이런 얼굴을 하면서 저도 손님도 막 그 떨면서 커피를 서빙을 했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커피를 쏟거나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한 달 동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를 했냐면은 그 일본어도 잘 못하는 저한테 이제 그 에피타이저 전체 요리가 나오면은 저보고 그 손님한테 직접 서비스를 해보라는 거예요. 일본어로 젠사이 혹은 그 오더브르라고 하는데 그 처음에 빵이랑 그 식후 커피 그 홍차 서비스만 잘하면은 이걸로 그 좀 꿀 빨면서 1년 동안 쉽게 버티려고 했는데 그 직원분들이 저를 점점 그 한 단계씩 난이도를 올리면서 그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그 언어의 벽에 부딪히게 되는데 그 요리의 설명이 평소에 일본인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전문 용어랑 그 다음에 어려운 한자가 막 적혀 있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어렵냐면은 그게 일본어 능력시험 1급보다 더 어려워요. 평소에 그 자주 쓰는 말을 막 한자로 그 표기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스이카 같은 경우에는 스이카 수박이잖아요. 수박을 이제 그 한자로 서쪽의 박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 표기를 해놔요.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처음에 그 너무 어려우니까 그 저랑 연령이 비슷한 그 젊은 직원이 있었는데 사카이 상이랑 이시다 상이라고 두
두 명이 있었는데 그 두 사람한테 상담을 했어요. 아, 이건 너무 어렵다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좀 알려달라고 그렇게 상담을 했는데, 상담 끝에 내린 결론은 그 요리를 서빙할 때 대본을 만들어서 이 대본대로 설명을 하면은 문제없이 서빙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결론을 지었어요. 그렇게 두 사람한테서 그 조언을 받아서 런치 코스랑 그 다음에 디너 코스 합쳐서 7종류 정도가 있었는데, 그 코스에 나오는 전체 요리의 대본을 만들고 그걸 외워서 서빙을 했어요. 그렇게 서빙을 하다 보니까 스프도 똑같이 대본을 만들어서 하고, 그 다음에 그 메인 디쉬랑 그 다음에 디저트랑 이런 것도 전부 다 대본을 만들어서 하니까는 어떻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2달, 3달 시간이 지나면서 일도 익숙해지고 되게 할만했어요. 쉬는 날에는 레스토랑 멤버들이랑 같이 노래방도 가고 이곳저곳 놀러도 다니고, 그러면서 매일매일 그 일본어를 사용하는 그런 생활을 하면서 지냈는데, 중간에 몇 번 힘들어서 그만둘까 생각한 적도 있었는데, 기숙사에 있는 짐 같은 경우에 다 빼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라 해야 되지? 1년밖에 고작 안 있는데 그거를 또 중간에 일을 그만두게 되면은 방을 찾아야 하니까, 그런 러닝 코스트를 생각하면은 너무 돈도 아깝고 시간도 아깝고 그냥 뭐 말하자면은 귀찮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참고 견뎠습니다. 그렇게 1년을 버티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요. 돌아올 때 그 통장에 있던 통장 잔고가 거의 한 100만 엔 정도 남아 있었거든요. 그 100만 엔이랑 그 다음에 1년 지나고 나니까는 되게 일본어 능력이랑 특히 그 한자라 같은 경우에는 쓰기 읽기가 엄청 약하긴 했는데요. 그 대신에 리스닝이랑 스피킹이 엄청 많이 늘어났었어요. 자막 없이도 그 일본의 이제 TV 채널에서 나오는 방송을 보면서 그 자막 없이도 그 귀에 쏙쏙 들어오는 그런 느낌. 그렇게 워킹 홀리데이 1년을 단돈 3만 엔으로 가지고 가서 엄청 많은 것을 얻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당시 제가 나이가 24이었는데 당시 든 생각이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당시에 일본 대학교에 진학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귀국하고 난 뒤에는 일본 대학교에 들어갈 준비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다음 영상 때 이야기를 들리도록 다음 영상 때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돈이 없어도 워킹 홀리데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유학을 갈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은 돈도 벌어서 올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실업계 출신에다가 공부도 엄청 못하고 공부하는 것 자체도 엄청 싫어했었는데, 그런 저도 가능했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유학의 꿈을 저버리신 분들이나 아니면 일본 유학을 꿈꾸고 있으신 분들에게 저처럼 오늘 소개해드린 이런 방법으로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소개를 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한국어가 많이 어눌해졌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영상을 봐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